아베 정권의 보수 우경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의 걸림돌로서 아베 수상을 지목하고 있고, 아베 총리가 없으면 한일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2019년에 아베 총리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라는 것도 이제 이런 일환에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 아베라는 불매운동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아베 총리가 우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일본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 이후에 스가 총리가 등장을 했지만은 아베 총리 시대에 갖고 있는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으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더욱더 강경한 자세로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베 총리의 이념적 성향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와 함께 일본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아베 총리의 우파적 이념 성향과 우파의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의 우경화에 물론 여러 가지 추동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의 우파적 역사 인식이 이런 일본 정치권이 대한 정책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는 바탕이 되지만은, 여기에 상승작용을 한 것이 일본 우파들의 지속적인 운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보수 우경화의 측면이라는 것은 우파 시민단체 일본회의와 아베라는 우파 상징적인 인물이 서로 결합되면서 일본의 보수 우경화는 더욱더 확산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아베의 인식이 앞으로도 계속 일본 정치권에서 확산될 것이냐 하면, 여기에는 아직까지 미지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일본 정치가 중에서 아베만큼 우파적 정치가가 없다라는 거죠. 우파의 상징적인 인물인 아베 이후에 아베와 같은 수준에서 일본 정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일본 회의라는 그룹인데, 그 일본 회의는 아베와 함께 성장해 왔던 우파 시민단체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제라는 것은 대부분 아베가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학사관을 갖고 있는 우익교과서를 만들고자 했고, 그리고 국가기본법, 국가법을 만들고자 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러한 아베의 정책과 일본 회의, 특히 우파 시민단체들의 운동이 결합되면서 제2기 아베 내각 동안에는 굉장히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적극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베 이후에 일본 정치의 전망을 살펴보면, 스가 총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리얼리스트의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긴 하지만은 아베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은 앞으로 아베 시대에 갖고 있는 아베 정열과 추동력은 없어졌고, 앞으로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로서는 아베가 갖고 있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은 현재 일본의 국민으로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민단체가 이전보다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구성 분포가 주로 60대 이상, 70대의 고령자들이 일본 회의의 주축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인 집단이 현재의 젊은 우익들,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네트 우익이라고 그러죠. 이런 젊은 세대와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표자를 내세우더라도
사실상은 선거에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회의 전체가 좀 더 폐쇄적이고 세대 교체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위해서 세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베만큼의 상징적인 우파의 역할을 하는 정치가들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서로 결합을 할 때 사실은 보수 우경화, 일본의 보수 우경화는 더욱더 강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현재의 관측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 우경화의 그런 일본의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본 전체의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 보수 우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게 파고가 높아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실행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도 나름대로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노 아베라는 것은 맞지만은 그 저변에 있는 일본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어떻게 순화시키고 한국의 친구 만들기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대일 정책도 일본 정치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한일 관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현실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의 박지원 원장이 일본을 방문하기도 하고 김진표 한일 어원연맹 회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서가 총리하고 대담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정상회담을 이어지고 그러면서 대화의 통로가 물꼬를 트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것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아베 총리 때부터 심화된 여러 가지 우경화의 조치와 또는 그 역사 인식의 생각들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도 그것이 폭발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한국에 대한 그 비판적인 여론으로 형성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권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한일 정상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고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는 여론 만들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